안녕하십니까.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저는 토요일마다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어서 수업 끝나고 지금 잠깐 사무실에 들러 상담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수업 끝나고 집까지 도착하면 한 6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쯤에 상담 예약을 주신 분이 계셔서 상담 준비를 하다가 잠깐 좀 틈이 나서 영상을 하나 좀 찍어야 되겠다. 열심히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켜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률 사무를 할 때 인공지능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학교 과제라든지 PPT 발표라든지 리포트 이런 것들 쓰실 때 인공지능 AI로 많이 활용들 하시죠. 저도 뭐 지금 대학원 수업 준비도 그렇고 발표도 그렇고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법률 사무를 할 때에도 뭐 각종 의견서 아니면은 증거 제출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판례 리서치뿐만 아니라 서면의 초안을 잡는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AI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일일이 뭐 판례를 리서치한다든지 이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냥 키워드만 입력하면은 자동적으로 관련된 판례를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개 찾아주니까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도 초안 뼈대를 잡는 데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일반적인 뭐 AI 많이 알려진 게 챗 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법률 사무에만 최적화된 그런 AI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 작성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한 서면은 AI의 정확성이라던가 이런 게 참 우수하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아주 좀 디테일한 그런 사실관계에 적용될 만한 판례들을 찾을 때에는 조금 없는 판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쟁점과 벗어난 판례들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판례들을 많이 찾아주다 보면 오히려 시간만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판례가 과연 내 사실관계와 적합한 그런 사안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절차가 이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잡한 사안에 있어서는 리서치에 AI를 활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비교적 좀 단순하거나 쟁점이 적은 그런 사안에서 AI 리서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AI를 통해서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정도는 아직은 좀 초안 정도 잡는 수준에 머물곤 있지만 이게 한 제가 2, 3년 전에도 이 AI를 통해서 서면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시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AI가 작성한 법률 서면의 수준이 아주 처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한 2, 3년 이후가 된 지금 작성하는 그런 서면의 퀄리티를 보면은 훨씬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법률 공부를 한 사람이 작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한 1, 2년 뒤, 2, 3년 뒤만 되더라도 그때는 과연 이게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인지 AI가 작성한 서면인지 구분하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AI가 작성한 서면으로 인해서 좀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위의 판례를 만들어낸다든지 이 사안과 관련 없는 판례를 끌어온다든지 그런 거 그대로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나 수사관은 이중적으로 또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주장을 변호인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판례가 진짜 있는 건지 찾아보다가 없으면은 내가 찾아본 판례 시스템에 없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판례 시스템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만 소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그리고 또 허위의 판례를 제출함으로써 쟁점을 살펴볼 필요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주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 소요 문제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해가지고 최근에 법원에서는 이런 허위의 판례를 제출했을 경우에 대해 뭐 일종의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하겠다라고 기사도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판례 리서치를 하더라도 그 판례가 과연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제가 직접 한번 검색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적혀져 있는 사실관계와 내가 수행하고 있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만 찾아준다고 하면은 서면 작성하는 시간은 당연히 아주 줄어들죠. 네, 그래서 뭐 옛날 같았으면은 하나의 서면을 작성하는데 2, 3일이 걸리는 때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하루도 안 되어서 뚝딱 서면을 퀄리티 있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SNS 계정에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가 AI를 활용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몇몇 분들이 좀 투표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투표 결과를 보면은 총 26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73% 정도는 찬성한다, 괜찮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변호사가 더 풍부하고 정확성 있는 그런 판례들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이런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AI를 통해 업무를 작성할 때 의뢰인이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기대를 어떻게 AI로 하여금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의 법률 사무 대체 가능성? 이런 거는 대체된다고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흐름에는 좀 거슬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제가 그 흐름에 편승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업무 수행하면서 AI를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AI를 통해서 간략하게 변론 요지서라든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생각이 든 건데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영상을 키게 됐는데 짧은 영상도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